안녕하십니까. 프로골프 김강호입니다. 오늘은 골프채를 좀 잠시 내려놓고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할머니 죄송합니다.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고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지키지 못한 책임에 14살 어린 나이에 그 우매한 침략자들에 의해서 끌려가실 때 저희는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보안부대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실 때 그 군홧발로 옆구리를 채이고 말 안 듣는다고 머리채를 끌고 양쪽 손을 묶어놓고 무슨 일을 당하신 겁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나라를 원망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엄마를 수없이 불렀다고요? 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저는 몇 번을 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국이라고 돌아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수고하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위안을 받으려고 어느 사회단체로부터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의지를 하셨죠. 그런데 그 사회단체에서 그리고 고국에서 할머니에게 뭐를 어떻게 한 겁니까? 무엇을 어떻게 한 겁니까? 30년이 지난 지금에서 그 상황을 아셨다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요? 세상 여자들한테 부끄럽고 미안하다고요? 할머니가 왜 미안합니까? 할머니가 왜 부끄럽습니까? 자의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타의에 의해서, 저 무죄한 인간들에 의해서 할머니가 그렇게 고초를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은 할머니를 말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겁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저는 앵보리를 압니다. 외국에 골프 투어를 나갔을 때 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손바닥을 버리는 남루한 할머니를 보고 저는 돈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옆에 저를 안내하는 사람이 저한테 한마디로 Don't do that,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는 돕고 싶다 그랬더니 I show you about that. 그리고 나서 저를 공원 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놀랐습니다. 건장한 두 남자가 어린아이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나이 드신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닭다루면서 얻어온 돈을 갈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 가서 제가 골프 대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에 저희 안 식구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 때문에 그러셨느냐고 했더니 울면서 저에게 그 사정 얘기, 황당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안 식구는 그 나라에 앞에 안 보이는 맹인분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쌀과 라면과 생활용품을 말마차에다가 싣고 그 마을을 도로 방문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 관리하는 눈뜬 사람들이 그 물건을 우리가 나눠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고 해서 맡기고 돌아오는데 맹인 한 두세 명이 와가지고 무슨 물건을 가져왔느냐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가져왔으니 잘들 논아 드시라고 했더니 안 식구의 손을 꼭 붙들고 울더랍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 물건은 저희들한테 하나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황당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러 갔다가 눈뜬 사람들이 다 챙기고 맹인들은 하나도 도움을 못 받는 데는 그 말에 너무나도 서럽고 너무나도 속상해서 울어노라고 하면서 저한테 울을 때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서 살지 않느냐. 못 사는 나라기 때문에 저런 일도 일어나고 그런 거니 이해하셔라. 한번 도왔으니 당신 손을 떠났으니 이해하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라고 위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G7의 모임에 우리나라를 초대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뭔 일입니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국민은 힘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자씨를 비유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인용하고 싶습니다. 계자씨는 손바닥 위에 올려놨을 때 콧바람으로도 날아갈 정도로 작은 씨앗이랍니다. 근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큰 고목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비록 저 혼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에게 잘못했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나라를 잃어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할 때나 지금 선진국이 돼서 G7에 초대돼서 가는 지금
이런 선진국에 잘 사는 나라에서 할머니의 지금 마음 아픈 그 상황은 아마 같을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해드려야 합니까? 법이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든 제 마음은, 할머니 마음은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이 그렇게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복법을 이용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의정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문가, 경험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의정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어느 위안부 할머니가 그림을 피우지 못한 꽃망울이를 그려놓고 그랬답니다. 저 꽃망울이가, 피지 못한 꽃망울이가 어쩌면 내 신세와 같으냐고. 이용수 할머니가 바로 피우지 못한 꽃망울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가신 분은 다 피워본 어려움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산 꽃 아닙니까? 활짝 핀 꽃 아닙니까? 그 활짝 핀 꽃이 어떻게 피우지 못한 꽃망울이의 애환을 알고 상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과연 그 일을 가서 해결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이 일을 정말 의정을 담당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자복법을 이용해서 이런 말씀으로 이 동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감사합니다.